가로 곱하기는 TOT. 저는 MDRT와 함께 했던 그 기간 동안 제가 경험한 MDRT 단계를 3단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저의 경우에는 15년 단위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모두 계신 분들은 이 3단계 모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십니다.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기에는 반드시 나만의 시장이 있어야 합니다. 고객이 있어야 제안할 상품이 있고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역량 확대를 하는 도입기를 거쳐서 성장기에는 또 다른 나만의 시장을 업그레이드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다양한 활동보다는 집중력 있는 활동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역량을 확대하는 시간보다는 사업 범위를 조금은 더 확대하고 다르게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저의 경우는 보험과 비보험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아직 가보지 않은 성숙기가 있는데요. 또 다른 나만의 시장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과거에는 더 늘리는 활동이었다라고 하면 나중에 성숙기에는 심플한 활동을 계획을 하고 사업 범위도 늘리기보다는 더 축소를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16년 차가 되어서 이제 막 성장기에 진입을 한 MDRT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기억해 두겠습니다. 고객을 X로 두고 상품을 Y로 두겠습니다. X는 가로, Y는 세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MDRT 도입기에서는 반드시 X를 계속 늘리고 고객을 계속 늘려야 합니다. 저희는 1차월도 늘려야 했고요. 현재도 늘리고 있고 다음에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고객 시장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 제안할 수 있는 상품을 적용을 하게 되면 저희는 성과라는 게 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고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관 고객, DB 고객 소개, SNS, 전문가 시장, 퇴직연금 시장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퇴직연금 시장으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현재는 B2B로 전환을 해서 법인 시장에 정착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X를 늘렸다라고 하게 되면 Y를 늘리는 방식을 취해야 되는데요. Y를 엄밀히 따지면 Y는 상품군인데 상품을 늘린다라기보다는 상품군을 세세하게 구분해서 이제 구분을 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구분해서 이렇게 확보한 고객에게 상품을 구분한 것들을 접목을 시키게 되면 또 다른 성과가 나게 되는데 성과가 많이 난다라기보다는 또 다른 성과가 나는 걸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품을 나누는 저의 기준은 보험의 영역에서는 인보험, 재물보험, 재산보험, 단체보험, 그리고 비보험 금융에서는 퇴직연금, 기업 단기자금, 그리고 CMA, 전단체, 펀드, 국채 등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 이 부분인데요. 그러면 X와 Y를 늘려서 제가 이제 적용하고 계획을 했던 그런 방법은 격자 무늬, 그리드 방식으로 저의 고객과 상품군을 다 이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X를 늘리는 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X를 늘리지 않습니다. 유한하게 늘린 고객층에서 제가 구분을 했던 상품군을 다시 분류를 합니다. 인보장, 재물보장, 단기자금 운용. 저 B2B이기 때문에 저희 CEO에게 제안할 수 있는 상품들은 정기보험, 종신보험, 상속료, 또 개인보험, 가족보험 얼마든지 제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물보험도 제가 재물보험의 영역을 하진 않았지만 B2B 시장에서는 반드시 또 필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기자금 부분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된 계기는 고객을 늘리지 않고 저희가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저희의 일의 포인트는 전화하고 약속 잡고 만나고 전화하고 약속 잡고 만나고인데 이 그리드 방식 하나가만 있으면 어떤 상품군을 제안하려고 했을 때 어떤 고객사를 하나 정해서 어떤 상품군이 빠져 있는지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요. 거꾸로 어떤 고객사를 포커싱을 했었을 때 어떤 상품을 제안하지 않았나를 가로와 Y 방식으로 점검을 하게 되어서 계속 한쪽을 늘리기보다는 면적을 채워서 동그라미를 채워나가는 그리드 방식입니다. 돌아가셔서 이 방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사업의 형태가 조금 더 심플해지실 겁니다.
이렇게 고객과 상품을 늘리는 작업도 있지만 저희가 성장하는 과정에는 플러스 알파의 요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Thinking, T적인 요소인데요. 기록과 성과, 정량을 통해서 고객에게 신뢰를 이끌어내는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고객의 보장도 중요하지만 자산의 형태가 과거와 미래에 현재 어떤 시점에 와 있는지를 자산평가 보고서라는 부분으로 신뢰를 이끌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T적인 요소보다는 더 중요한 게 F적인 요소입니다. 더 큰 성과, 더 좋은 고객들은 공감과 정성과 감동과 신뢰를 또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들, 너무 많은 방법들 다들 적용하고 계실 텐데 정기 간회물 보내더라도 여기에 굿즈들이나 거기에 어떤 의미들을 부여를 해서 자필 편지와 함께 매달 현재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TF적인 요소가 아닌 마케팅 툴도 매우 잘 쓰게 되면 효율적인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저희가 요즘에는 특히나 상품이 반짝하고 나서 없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카톡 자동 발송 시스템 마케팅 툴을 해서 하다 보니 5일 동안 56억을 판매를 하게 되는데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피드가 반드시 성과랑 연결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X와 Y가 만나서 면적을 계속 채우는 방식을 하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저희가 원하는 성과를 내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들은 비즈니스의 유일한 목적은 고객을 발견해서 놓치지 않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매우 간절했기 때문에 그리드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MDRT의 3단계,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오늘 여기 와 계신 분들은 나는 여기서 고객을 늘려야 되는 상황인지 상품을 늘려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더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X와 Y가 만나 면적이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부터 면적의 깊이를 더해서 또 다른 입체적인 MDRT를 또 상상해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은 MDRT로부터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MDRT와 함께 할 텐데요. 가로 곱하기 세로는 TOT. 이상 유지영이었습니다.